스마트폰에도 음성 녹음 기능이 있듯이 컴퓨터에서도 음성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 화면 좌측 하단의 윈도우 검색창에 음성 녹음기 또는 줄여서 그냥 녹음기라고 입력하시면 음성 녹음기 링크가 나타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음성 녹음기가 열리게 되고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녹음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녹음을 시작하고 같은 위치에서 종료 버튼을 클릭하여 녹음을 마칩니다. 이어서 녹음을 마친 파일을 찾아서 재생 버튼을 클릭하여 녹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성 녹음기를 끈 상태에서 이 녹음을 다시 들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파일과 폴더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미 녹음한 내용은 하나의 파일로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앞에서 배우신 사진기 프로그램을 다 기억하시죠? 이 프로그램으로 만든 사진 파일은 사진 폴더 밑에 있는 카메라 앨범 폴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명 뒤에는 JPG 또는 JPEG라는 확장자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들을 편집하여 동영상으로 전환시킨 파일들은 같은 폴더 안에 mp4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곧 JPG, 동영상은 곧 mp4라고 기억하시면 편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다시 녹음 파일로 돌아와서 이 파일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녹음 파일은 문서 폴더 및 그 안에 있는 소리 녹음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확장자는 M4A입니다. M4A는 소리의 대명사격인 MP3보다 음질이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 무시하셔도 되고요. 일반적인 사운드 즉 소리는 MP3, 녹음은 M4A를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녹음한 파일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배워갈 때마다 관련 폴더와 파일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컴퓨터를 잘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아예 파일 탐색기와 친구 먹으세요. 파일 탐색기를 친구로 두면 파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곧 그 파일들이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니까요. 프로그램을 많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컴퓨터를 잘 한다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은 이제 사진기와 녹음기 두 개의 프로그램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파일들은 어떤 것이며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도 배우셨습니다. 출력이 된 파일들은 사진 폴더 안에 Exported Videos 폴더에, 유튜브 동영상 다운받은 파일은 동영상 폴더 안에 프리 유튜브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다소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사진 폴더 안의 카메라 앨범 폴더, 문서 폴더 안의 소리 녹음 폴더 등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며 이제 JPEG니 또는 JPEG이니 MP3, M4A, MP4 등의 확장자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는지 등에 대한 이해도 하셨으리라 여깁니다.
좌측에 있는 화면을 기억하시나요? 4개 사진에 각각 다른 3D 효과를 삽입하여 동영상 파일로 전환한 후 이들을 스토리보드에 나열한 화면입니다. 나열된 동영상 하나하나를 다른 말로 클립 또는 비디오 클립이라고도 부르는데, 각 클립마다 화면 위에 있는 메뉴에서 사용자 지정 오디오를 클릭하면, 사용 지정 오디오 있죠. 이 사용자 지정 오디오를 클릭하면 음성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녹음을 하실 때는 어느 클립에 무슨 말을 삽입할 것인지 염두에 두고 녹음하시는 것이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무척 좋아합니다. 특히 악기 다루는 것을 오래전부터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록수에서는 시니어 분들을 위한 키보드와 기타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풀이 삼아 최근에 많이 보편화된 가상악기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주하는 것을 한 예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악기 연주 자체의 목적이 있기보다는 본인이 만든 동영상에 음향이나 음악을 삽입하고자 할 경우 악기 없이도 직접 곡을 연주하거나 이 가상악기에 내장되어 있는 견본곡을 샘플 견본곡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키보드는 컴퓨터 주소창에 화면에서 보시는 주소 보이십니까? recursivearts.com 하고 virtual-piano. 좀 내용이 좀 깁니다만 수고스럽더라도 한 번만 수고하셔서 입력하시고, 이 주소를 입력을 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와 같은 키보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키보드 이 화면 위에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이제 주소창에 검색창에 검색어를 지금 삽입을 했죠. 그래서 키보드가 나오면은 우측에 이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 모양의 이게 즐겨찾기 링크인데요. 이 별표 모양을 클릭을 하면은 이 사이트가 즐겨찾기에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별표 모양의 즐겨찾기 링크를 클릭하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사이트를 열기 위해서 일일이 이 검색어를 치지 않고 입력하지 않고 이 지금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 또는 이 즐겨찾기 안에서 쉽게 찾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를 사용하는 설명을 하자면 자칫 음악 강의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직접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셔 가지고 그 작동을 한번 해보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악기 연습은 마우스 훈련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키보드 연습이 아니라 마우스로 일일이 키보드를 빨리빨리 쳐야 되기 때문에 음악에 맞춰서 이 마우스 훈련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기타입니다. 같은 웹사이트입니다만 recursivearts.com 똑같습니다만은 뒤에 나오는 말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악기 선택이 달라져서 주소창에도 다른 주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 역시 처음에만 수고하시고 즐겨찾기에 추가하여 즐겨찾기에 추가하여 이 별표 있죠. 별표를 누르면 즐겨찾기에 추가가 됩니다. 나중에는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피아노는 마우스로 연주를 하면서 마우스 연습에도 도움이 됩니다만
이 기타의 경우는 키보드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피아노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만 악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쉽게 따라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까다롭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건너뛰셔도 무방합니다. 앞으로 기타 프로그램이 어려우신 분들께 또 다른 기타에 관련된 사이트를 권장합니다. apronos.com/music/하고 온라인 기타 .htm 좀 길죠? 처음에만 쓰고 해주시고 일단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즐겨찾기 추가하시면은 또다시 이 긴 말을 입력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타로 인한 기타를 위주로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 연주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악기 다루는 요령에 대한 설명은 마찬가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피아노든 기타든 악기 연주를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음악이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음악 강의를 약간은 하게 되는데요. 악기 연주를 위한 3화음에 관한 기초 음악 이론입니다. 특히 이제 기타를 치고자 하면 코드라는 거를 치게 되는데, 이 악기 연주를 위한 3화음에 관한 기초 음악 이론이라면은 아마 국민학교 시절에도 배우셨을 주요 3화음 기억하십니까? 1도화음, 4도화음, 5도화음, 또는 다른 말로 으뜸화음, 버금딸림화음, 딸림화음, 이 세 가지인데요. 웬만한 음악 연주는 이 3화음만으로도 연주가 가능합니다. 우측의 악보에서 보시듯이 C장조, 이걸 다장조라고 합니다만, C장조에서는 1, 2, 3, 4, 5, 6, 7도 있죠. 화음이 1도 화음, 4도 화음, 5도 화음. 다시 말해서 으뜸화음, 버금딸림화음, 딸림화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화음만 가지고도 연주가 쉽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단조에서는 A 마이너라고 그러죠. A 마이너, 1도 A 마이너, 4도 D 마이너, 5도 그러니까 딸림화음이죠. E 이런 코드 세 가지만 가지고 단조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기가 불편하므로 음성 및 음악 삽입에 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는 통신 그리고 이메일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화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렸습니다. 음악을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과정들은 전부 건너뛰셔도 되겠고, 다음 시간에 통신과 이메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